안녕하세요. 네, 아이오 트러스트의 유민호입니다. 최근에 SNS 보다 보니까 스토리 프로토콜 얘기도 이렇게 많이 들리고 그러는 것 같아서 이전부터 사실 주목을 좀 많이 받은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컨셉만 좀 듣고 이랬었는데 이 기회에 한번 좀 봐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고요. 오늘은 그 분석한 얘기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제가 풀파스의 목요일반과 수요일반에 바뀌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로 양쪽에서 써먹기 위해서 네, 이게 뭐지? 양이 많진 않은데 이게 제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분야다 보니까 그 IP나 뭐 이런 쪽이 그래서 좀 두 부분으로 나눴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전체적인 컨셉하고 IP를 스토리 프로토콜에서 어떤 구조로 다루고 있는지 이 정도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 부분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좀 분석해 보려고 하고요. 스토리 프로토콜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과 어떤 걸 하고자 하는지 뭐 이런 거는 이전에 파파스에서 장지훈 님이 한번 소개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이 꽤 하이 레벨에서 전 잘 돼 있다고 느껴져서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요 검색하셔서 봐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는 봤더니 개발자 문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구조로 동작하는지, 어떻게 구성했는지 뭐 이런 거에 사실 제가 관심 많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기술 문서 보기 전에 제 웹사이트에 가보면 이렇게 크게 심플하고 뭔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는데 요 상단에 강조된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떤 걸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인지 이런 게 좀 그냥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월드스 IP 블록체인 뭐 이렇게 나와 있고 한쪽으로 보면 스토리는 뭐 창의성을 토크나이즈 하겠다. 그래서 IP를 프로그래머블하게 만들어서 레고처럼 조립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IP의 어떤 문제라고 해야 되나, IP를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블록체인이면서 어떤 프로토콜이 이제 스토리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그 5분 만에 알아듣는 무슨 뭐 이렇게 돼 있는 원페이지 백서가 있는데 그거에서 이제 일부를 보면 그래서 이제 IP를 다루는 걸 좀 더 쉽게 등록하고 뭔가 검색하기 쉽고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를 주고받는 과정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장벽을 좀 낮춰놓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뭐 목표 사실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건 그러면 이걸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아니면 기술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 사실 이런 거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하이레벨 아키텍처를 좀 봐보면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제 아랫단에 이제 IP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고 그 위에 프루프 오브 크리에이티비티가 있고 뭐 프로그래머블 IP 라이센스가 있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에코시스템은 약간 DF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위에는 에코시스템이니까 에코시스템을 제외하고 이제 코어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게 이제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건 이제 뭐 월드 IP 블록체인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 스토리 네트워크라고도 이제 칭하더라고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독자적인 별도의 레이어 1 메인넷을 이제 칭하게 됩니다. 해서 그러면 요 메인넷을 이제 별도로 만든다. 원래 있던 어떤 퍼블릭 체인 위에서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자체적인 이제 메인넷을 만드는 게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만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뭐 나와 있는 내용이 엄청 많지는 않은데 코스모스 SDK 기반으로 이제 코멧 BFT라는 합의 알고리즘 이건 뭐 텐더민트 계열의 코스모스 SDK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합의 알고리즘이고 뭐 일반적인 POS 알고리즘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EVM 호환을 가진 뭐 체인이다. 뭐 이 정도가 이제 나와 있고, 왜 이제 이게 특징을 보면 막 엄청 새로운 특징은 아니잖아요. 뭐 EVM이 되는 코스모스 SDK 기반의 체인들은 사실 많이 있고, 뭐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어마어마한 게 자체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을 하려고 별도의 메인넷을 만들었을까? 이제 그런 게 이제 FAQ 같은 곳들에 좀 나와 있던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이제 IP는 사실 서로 엮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IP는 뭐 라이센스를 주게 되고 그 라이센스는 또 하위 라이센스가 가게 되고 다른 라이센스 그 IP들과 뭐 결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IP들의 연결 관계가 약간 그래프처럼 이제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갖게 되는데 그 모든 걸 컨트랙트에서 처리하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그 플랫폼 단에서 블록체인 단에서 그런 것들을 좀 네이티브에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이제 독립적인 메인넷을 이제 구축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런 걸 처리하는지를 좀 뭐 보고 싶었었는데 아직 이제 그거에 대한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이제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기터브도 가봤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찾아보진 못해서 메인넷은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면 이제 다시 한번 봐보면 이제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파트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는 이제 프루프 오브 크리에이티비티인데 이제 얘는 IP를 이제 온체인화하기 위한 어떤 프로토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제 온체인으로 올리는 걸 이제 온램프라고 하잖아요. 현금 자산을 이제 토큰으로 이제 바꾸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온램프라고 하는 것처럼 IP를 이제 온체인화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얘가 이름을 보면 이제 프루프 오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가 어떤 합의 알고리즘 같은 그래서 기존의 합의 알고리즘과 다른 새로운 POC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했나 보다 뭐 요렇게 사실 저도 생각했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 자체는 그냥 POS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으로 이제 설명되어 있고 이 이제 프루프 오브 크리에이티비티는 이제 사실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들 이제 IP와 라이센스들을 처리하기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의 이제 모음에 이제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기술적인 문서의 이제 핵심은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키텍처를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그냥 살짝 복잡해 보이죠. 뭐 구성 요소들도 좀 많은 것 같고 그걸 그냥 하나씩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IP를 다루는 어떤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제 IP와 관련된 어떤 용어들이 있잖아요. 이제 사실 뭐 어려운 용어들은 아닌데 뭐 IP라는 것도 있고 라이센스라는 것도 있고 이제 로열티라는 것이 있죠. 이 세 가지가 이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어떤 핵심적인 용어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각각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결국 이제 이 스토리 프로토콜을 이해하는데 이제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IP는 이제 뭐 일단 그냥 권한이죠. 그 지적 재산권이라는 어떤 그 권한 자체를 이야기하고 라이센스는 그 어떤 IP를 누군가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권한을 주는 행위, 주는 거, 그 자체를 이제 라이센싱 아니면 뭐 라이센스라고 이제 부르고 이제 로열티라는 건 내가 다른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IP를 이제 라이센스로 받아와서 그걸 가지고 수익화가 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일부분을 이제 대가로 원래 IP 소유주한테 주거나 이러는 것들을 이제 로열티라고 이제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세 가지 전부가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어떻게 표현되고 이걸 어떻게 실행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 프로토콜 내에서 이 각각의 항목을 이제 어떻게 다루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부분은 이제 IP 이제 에셋이라는 건데 IPSS는 IP를 온체인 상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IP라는 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일종의 어떤 IP라는 건
이 스토리 프로토콜 상에서는 이제 IP 에셋이라는 용어로 이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IP 에셋이라는 건 이제 크게 두 개의 파트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제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은 아까 그 전체 아키텍처에서 이 IP 에셋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도려낸 부분인데 IP 에셋을 이제 안을 좀 들어보다 보면 이제 하나는 이제 IP NFT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IP를 이제 대표하는 그냥 NFT를 이제 IP를 NFT의 형태로 이제 대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어 표현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IP를 리프레젠테인 한다. 뭐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그럼 이제 어떤 이 IP NFT가 될 수 있는 건 원래 그냥 가지고 있던 뭐 아주키나 뭐 버즈 펭귄이나 뭐 BYAC나 이런 이제 블루칩 NFT들의 그 NFT 자체가 그냥 IP NFT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물론 이제 별도의 메인넷 위에서 이제 잘 동작하기 때문에 뭐 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옮겨오거나 뭐 이런 일은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이미 발행되어 있는 NFT 자체가 이제 IP NFT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실세계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의 IP 뭐 그게 그 무슨 어떤 뭐 애니메이션 스토리가 됐던 영화의 캐릭터가 됐던 그런 게 각각의 이제 IP잖아요. 그런 것들을 IP NFT의 형태로 이제 이 NFT는 우리가 알고 있는 7일, ERC 7일의 형태인데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드는 것도 이제 당연히 가능하고요. 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뭐 사용자들이 그냥 만들어내는 뭐 쇼츠 컨텐츠라든지 AI가 만들어낸 컨텐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이제 IP화 할 수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IP들을 이제 온체인화 시키는 걸 기본적으로 이제 NFT의 형태로 하는 게 이제 기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좀 이제 독특한 부분은 이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IP 에셋 안에는 IP NFT, 이제 그 IP를 대표하는 NFT 외에 이제 IP 어카운트라는 게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P 에셋은 IP NFT와 IP 어카운트 한 쌍을 이제 IP 에셋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P 어카운트는 이제 토큰 바운드 어카운트의 이제 일종이에요. 그래서 밑에 그림에도 이제 ERC651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ERC651은 이더리움에서 이제 토큰 바운드 어카운트를 이제 정의해 놓은 어떤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그대로 사용한 건 아니고 이제 약간 이제 요 스토리 프로토콜의 이제 버전에 맞게 수정해서 스토리 프로토콜 바운드 어카운트라는 형태로 좀 개선했다고 합니다. 뭐 요걸 어떻게 개선했는지 좀 보진 않았고 계속 이제 컨셉상으로만 보면 뭐 그 토큰 바운드 어카운트랑 이제 비슷하다고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토큰 바운드 어카운트라는 건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어떤 IP에 어떤 NFT에 이렇게 붙어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그 스마트 컨트랙트 형태의 이제 지갑인데 그게 이제 그 IP NFT에 이제 바인딩 되어 있는 형태다.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큰바운드 어카운트 자체는 또 제가 풀파스에서 따로 소개해드린 바가 있으니 이렇게 막 어려운 컨셉은 아니라서 궁금하신 분들은 풀파스 영상을 한번 그냥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IP 어카운트 안에는 이제 무엇이 들어가느냐? 그러면 이제 IP는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아즈키의 NFT를 그냥 IP로 하겠다, IP NFT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 IP와 관련된 부가 정보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라이센스 조건은 어떻게 되고 로열티 모델은 어떻게 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부가적인 정보들이 이제 필요할 텐데 그런 정보들 이제 어떤 이 IP에 대한 설명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IP 어카운트 내에 저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본 크게 보면 이제 라이센스 조건과 관련돼 있는 정보들이 있겠죠. 그래서 얘는 상용으로 이 라이센스를 상용 라이센스로 쓸 수 있고 아니면 뭐 라이센스를 받아가는데 그 상태에서 뭐 하위 라이센스를 또 발행할 수 있고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조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의 이제 그 라이센스 조건을 이제 라이센스 토큰이라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이제 라이센스 토큰이 이제 얘는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이니까 토큰을 담을 수 있겠죠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로열티 배분과 관련된 이제 로열티 토큰.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이 IP를 가지고 라이센스를 받아가면 그중에 5%를 로열티로 받겠다. 그러면 그 IP의 로열티 지분들만큼 이제 로열티 토큰들을 이렇게 나눠 갖게 되는데 그런 종류의 토큰들을 이제 담아놓고 있는 이런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사실 뭐 라이센스 조건이나 로열티 모델이나 이런 건 어떤 상태 같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IP를 가지고 라이센싱을 내가 받아가거나 수익을 배분하거나 아니면 이 IP와 뭐 AIP와 BIP를 뭐 섞어서 무언가 새로운 이제 형태의 IP 모델을 만들거나 아니면 IP 관련해서 어떤 분쟁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 거와 관련된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액션들이 이제 필요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게 상태 말고도 이런 액션들도 이 이제 IP 어카운트 일종의 지갑이니까 그 지갑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데 이제 라이센싱하고 이제 로열티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건 이제 2부에서 다룰 예정이고 제가 아마 발표상으로 보면 다음 주 수요일이 제 발표인데 그때 아마 이제 2부로 다룰 예정이니까 이게 다 목요일반이시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청강하러 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정리하면 이게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는 그 이제 스토리 프로토콜 문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어떤 EOA가 있죠. 이건 엔드 유저의 그냥 지갑이죠. 그리고 그 지갑이 어떤 IP를 소유하고 있죠. 정확하게는 IP 에셋 안에 있는 IP NFT를 소유하고 있고 그 IP NFT는 IP 어카운트에 이제 바운딩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바운딩 되어 있으면 요 바운딩 되어 있는 NFT의 소유자가 요 지갑이 되게 사용자의 지갑이 되겠죠. 요 어카운트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컨트롤을 통해서 라이센스 토큰이나 로열티 토큰 같은 걸 이제 담아놓고 있고 아니면 아까 뭐 라이센싱을 주거나 아니면 뭐 로열티를 뭐 쉐어링하거나 아니면 IP를 리믹싱하거나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액션들도 이런 IP 어카운트를 통해서 이제 실제 IP 소유자가 이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제 EOA는 블록체인 요소는 아니지만 EOA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IP와 관련된 것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래머블 하게 이제 뭐 자동화해서 처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스토리 프로토콜의 기본 컨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큰 바운드 어카운트 같은 걸 이제 결합해 놓으면 그 IP NFT의 IP와 관련된 어떤 그 라이센스나 로열티 조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IP를 전체로 뭐 누군가에게 양도하고 싶다. 그러면 그 IP NFT 자체만 넘겨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같이 이제 나머지 정보들이 넘어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통째로 판매하거나 라이센스 자체들도 이제 그 토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라이센스만 사고 팔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실제 IPS에서 좀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걸 실제로 기능할 수 있게 하려면 스토리 프로토콜이라는 이제 어떤 블록체인에다가 그 IP 자체를 이제 등록하는 이제 과정이 이제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글로벌리하게 얘는 이제 IPSS를 이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을 거야. 뭐 이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등록은 이제 굉장히 그냥 심플해요. 이제 IPSR 레지스트리라는 이제 공용의 이제 글로벌리 유니크한 컨트랙트가 있고 이 컨트랙트에다가 이제 레지스터라는 함수를 통해서 내가 어떤 토큰의 이제 요 토큰 컨트랙트 주소와 토큰 아이디를 이제 명시하면 이제 특정한 NFT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 NFT를 이제 등록해주면 이제 끝나는 얘는 이제 당연히 퍼미션 리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성해서 이제 등록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IPSS이 어떻게 생겨먹었고 그걸 이제 등록하는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중요한 건 얘가 이제 라이센싱, 이제 어떤 IP의 라이센스를 이제 권한 양도하는 이런 과정들이나 로열티가 이제 분배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등록이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되니까 IP 등록이 그 IP가 사실은 뭔가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한 분쟁에 대한 처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실제로 흘러가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될 텐데 이번 말씀드린 것처럼 2부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네, 여기까지고 네, 질문 있으시면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